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용케입니다. 어마어마한 설 연휴의 시작점. 이번엔 이불밖에 아니라 전국 세계 어디서든 심심할 때 꺼내먹을 주간 김용케가 왔습니다. 못 보신 에피도 정주행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바로 들어갈게요. 고고! 잘생긴 배우, 아름다운 배우, 연기 잘하는 배우, 세상엔 많고 많지만 혹시 냄새나는 배우는 누굴까요? 얼마 전 BBC 라디오 1의 영화 홍보차 출연한 티모시가 어린이 팬에게 이런 질문을 받자 어떻게 대답했는지 한번 보시죠. I actually have an answer for this. I'm not going to say any names because it'll, that would just be mean. I did work on a Western years ago and somebody was quote unquote in character the whole time. It was quite something on set to, that waft coming in. They just weren't washing and the nails and, Casey Affleck, he goes there. No, it wasn't Casey. I was there for 2 months, but they were really committed and they had, not too many descriptive details. I'll give it away. This gentleman's wife came and she, they were very in love and they were total, she didn't care. 티모시와 서부 영화를 찍은 배우들이라 일단 영화는 2017년에 몬테나가 되겠고요. 게다가 당시에 아내가 있었다면 아바타의 스티븐 랭, 헐리우드에서 추장력 하면 떠오르는 웨스 스투디, 그리고 크리스천 베일, 이 세 명이 용의선상에 있는데 연기에 엄청 몰입했대요. 그럼 답은 본 영상은 서브샤크 VPN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VPN이 뭘까요? 인터넷은 광활하고 자유롭다지만 사실 못하는 것 투성이. 이 페이지에 접속할 수 없다는 웹사이트, 해당 국가에서 못 보는 유튜브 영상들, 남의 나라 OTT에만 있는 신작 에피소드 감상, 국내에서 가격이 유독 비싼 물건의 직구를 가능하게 해주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모바일 PC 어떤 환경에서든 서브샤크 VPN을 다운받고 클릭 한 방이면 미국, 일본을 비롯 전 세계 어디로든 갈 수 있다는 거. 하지만 많이 움직일수록 인터넷엔 흔적이 남고 컴퓨터에 악성 코드가 만연할 수도 있겠는데요. 서브샤크 VPN은 그야말로 군사보안 수준의 암호화를 제공해 유무선할 것 없이 개인정보를 완벽하게 걸어 잠궈줍니다. 자가 진짜 중요한 거. 까꿍 귀요미들, 모든 인터넷에 흔적이 남아.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갑자기 살색 광고가 뜬다면 거기 들어갔던 거고, 갑자기 인터넷 가입하라는 전화가 온다면 너의 개인정보가 줄줄 샌 거지. 중요한 건 흔적을 남기지 않는 거다. 글로벌 서버, 빠른 속도, 무제한 기기 연결, 완벽한 보안. 자네들의 인터넷 파피프를 지켜주는 서브샤크 VPN. 서버레이? Yes, sir! 내 말 잘 들어.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서 4개월 추가 혜택 더하기, 방학 시즌 해외여행 갈 때 10기가 20까지 챙겨 가라고. 아파트의 로제가 킴 카다시안의 브랜드 스킴스의 모델이 되었네요. 스킴스 측은 로제가 발렌타인데이 캠페인의 얼굴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신규 잠옷 라인업을 선보였습니다. 와, 이쁘당. 보정 속옷과 언더웨어, 라운지웨어 등을 주력으로 하는 브랜드 스킴스의 슬로건은 누구나 입을 수 있는 편안한 제품 되겠습니다. 출시 전엔 키모노라는 이름을 썼다가 논란이 일자 스킴스로 변경했고, 지금까지 메건 폭스, 코트니 카다시안, 에디슨 레이 등 다수의 셀럽들이 모델을 해왔었죠. 이젠 K-팝 거물인 로제와 파트너가 되었고 한국에도 알려지게 됐으니 어쩌면 한국 진출을 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킴 카다시안은 로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아함과 에너지로 캠페인을 완벽하게 구현한다. 여러분은 크리스 브라운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스윗하고 댄서블하고 힙한 R&B 트랙을 선보였던 크리스. 저도 한때 크군의 음악을 즐겨 들었습니다만 뮤비나 영상을 볼 때면 늘 크리스의 저 주먹을 쳐다보게 됩니다. 2009년에 리안나에게 날리고 2012년에 뉴욕 클럽에서 난투극을 벌이고 2013년엔 워싱턴 DC의 호텔 앞에서 한 남성을 가격하고 같은 해 프랭크 오션과 주차장에서 한바탕하고 2017년엔 전 여친이자 모델인 카루체 트란에게 휘둘렀던 저 펀치. 쭉 적고 나니까 뭔가 역사 같지 않습니까? 유죄 판결이 나거나 본인이 인정한 건 리한나와 워싱턴 DC 건뿐이지만 나머지도 합의로 고소를 취하거나 민사적인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졌는데요. 이 역사를 주목했던 회사가 바로 워너브러더스였고 워너는 크리스 브라운 폭력의 역사라는 다큐 시리즈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걸 본 크리스가 워너에 $5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내용이 신빙성이 없고 대체로 익명의 고발자에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만으로 만들어졌다. 특히 상습, 이자, 으로 묘사한 걸 강하게 부정 중입니다.
게다가 이미 처벌받고 수습된 사건을 다시 들춰 자신의 명예를 실추하고 사업과 커리어에 악영향을 줬다는 것이죠. 크리스는 자기가 이기면 그 일부를 피해자들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합니다. 헨리 카빌이 아빠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 호주에서 이런 모습이 공개됐거든요. 맨 오브 스틸의 육아가 궁금하긴 합니다만 헨리가 섬세하게 게이밍 PC를 조립했던 걸 상기해보면 분명 좋은 아빠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헨리와 나탈리는 2021년부터 공식적으로 사귀기 시작했고, 나탈리는 과거 레전더리 엔터테인먼트의 TV 디지털 스튜디오 부문 부사장 출신으로 레전더리가 DC 영화를 제작하는 워너브러더스와 협력 관계라 정확히 인과관계가 밝혀진 건 아니지만요, 연결고리가 있긴 합니다. 국내 기사 일각에선 나탈리가 헨리가 출연한 영화 제작을 했다, 맨 오브 스틸, 에놀라 홈즈에 관여했다 라고 합니다만 찾아보니까 이 작품들 크레딧엔 나탈리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다만 어떤 업계 행사에서 만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겠네요. 암튼 축하요. 올해 30세인 저스틴 비버, 몇 년째 앨범을 안 내고 있지만 작년 8월 아들 잭 블루스가 태어났고 아내 헤일리 비버와 스케이트도 타고 같이 버업기도 나리고 뭐 잘 지내고 있나 싶었는데 돌연 이혼설이 떴죠. 이유는 바로 지난 화요일 저스틴 비버가 헤일리 비버를 언팔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어랍쇼, 제가 알기론 며칠 전만 해도 내가 알고 있고 앞으로도 알게 될 가장 위대한 여성이라며 헤일리 비버의 사진을 올렸었는데 왜 이런 걸까요? 사실 저스틴과 헤일리는 이번 달 초에도 이혼설이 돌았었습니다. 저스틴은 인스타에 우울한 표정의 셀카에 제퀴즈의 BD를 얹어 올렸고, 이렇듯 이 노래는 사랑 대신 침실에서의 즐거운 시간을 원한다 라는 내용. 그러자 헤일리 비버가 저스틴이 게시물을 올린 지 20분 만에 자신의 인스타에 스자에 What do I do를 올려버리죠. 이 가사의 내용은 상대방이 바람 피웠을 때 어쩔 줄 몰라 하는 내용인데요. 그러자 저스틴이 다시 BD의 또 다른 클립을 공개했고, 헤일리는 스자의 4440의 가사인 라는 구절을 캡처해서 올리죠. 와, 부부싸움 방식 어질어질합니다. 이걸 큰 집에 살면서 서로 다른 방구석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이후 저스틴은 Co-parenting is failing, 공동 양육에 실패하고 있다 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또 올립니다. 여기에 저스틴 비버의 아버지 제레미 비버 또한 X에 아이를 낳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한 부모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라는 글을 올려 이번 논란에 활활 불을 지폈고, 그 다음에 물은 물대로 다 쏟아놓고 저스틴이 내가 알고 있고 앞으로도 알게 될 가장 위대한 여성이라며 유야무야 넘어가더니 이번 인스타 언팔 사태가 벌어졌다. 이러니까 저스틴이요, 누군가 내 계정에 들어와서 내 아내를 언팔로우 했어 라며 사태 진화에 나섰고, 두 사람이 콜로라도주 에스펀에서 켄달 카일리 제나와 겨울 휴가를 보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결별설은 사그라들었는데요. 이에 몇몇 팬들은 결별설을 보는 저스틴과 헤일리 부부 라는 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사귀는 것도 인스타 DM으로 시작하고 싸움도 헤어짐도 릴스로 하는 요즘, 따뜻한 만남과 교감의 국내 도입이 시급합니다. 블레이크 라이블리와 저스틴 발도니의 모든 것을 건 소송전, 아주 치열한 공방이 재판장에 들어가기 전부터 벌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알려드릴 소식은 영상이 터졌습니다. 이전에 영상들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저스틴 발도니의 변호사 브라이언 프리드먼이 Wait till you see this lawsuit. It's coming up soon. It's not going to be just a lawsuit. It's going to be the kind of lawsuit that full of evidence, admissions, documents, which prove exactly what she did and how she bullied her way through the process to take over the movie and used her PR people to try and destroy Justin. 이렇듯 자료를 슬슬 풀지 않겠나 싶었는데 지난 1월 21일에 영상을 풀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몽타주용 슬로우 댄스를 하는 약 10분 분량의 촬영 원본이었는데요. 몽타주용이라 함은 영화에서 이렇게 나오는 대화는 하지만 대사가 들리지 않고 푸티지만 영화 속의 삽입한 장면을 말합니다. 참고로 영화 본편에선 I want to try. 이렇게 4초 쓰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스포츠 경기를 보고 있는 설정이고 두 사람은 촬영에 대한 것부터 사적인 영역까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여기서 주요 장면들을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we don't shut up. And Emily and I have like we have those moments where Staring. for You just stare. literally we've done it for like 5 minutes. it's like I think you would find it terrifying. We just literally look at each other and like When I time found a sociopath. and time stops. Yeah. But like that's just how it's been for us from the beginning. No, we're like, oh my god, there's not enough time. And they score again. Again. It's like, oh my god, I forgot to tell you something else. No, I think that's cute. You guys are really cute. I think it's more than cute. I feel so nosy. I know. And my noses. And my nose is so big. Yes. I was hoping that we could address this. It's not too late. Just gotta shut down. We gotta call an insurance month and just deal with that. Yeah. And then God. just kidding. No, it's true. That's why we hired Jenny Slate too. Our noses match. Score another. Getting beard on you today. I'm probably getting covered. Smells good. Well, it's not bad. It's surviving. They win. They won. All right, cut. Slow motion. It's gonna be a 7-10. 네, 여기까지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일단 저스틴 발도니의 변호팀이 영상을 왜 공개했을까요? 블레이크 라이블리 측이 저스틴 발도니 측에 건 첫 번째 고소장 14페이지 32항을 보면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발도니는 카메라를 계속 돌리면서 이 장면을 연기하게 했지만 그는 라일이라는 캐릭터 연기를 하는 대신 그냥 자기 스스로 라이블리에게 말을 건넸다. 그러던 중 한순간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라이블리의 귀에서 목까지 입술을 움직이곤 냄새가 좋다 라고 말했다. 이 모든 건 전혀 캐릭터에 기반한 것이 아니었고 대본에도 없던 대사다. 다시 말해 소리 녹음도 없기 때문에 말할 필요도 없었고 발도니는 자기 역할과는 상관없이 라이블리의 목을 입술로 훑었다. 이후 라이블리가 이 행동에 문제를 제기하자 발도니의 대답은 난 내게 전혀 끌리지 않아 였다. 즉 발도니는 라이블리 측이 성희롱 사례로 꼽았던 이 촬영분을 보여주며 이 영상에 성희롱의 징후가 있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라이블리의 법률팀은 오히려 그래, 이 영상이야말로 결정적인 증거다. 이 영상은 라이블리의 고소장을 그대로 뒷받침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시각인데요. 이 영상 속 모든 순간은 사전 논의나 동의도 없이 친밀한 코디네이터도 없이 즉흥적으로 이뤄졌다. 발도니는 상대 배우일 뿐만 아니라 감독이자 스튜디오 대표이자 라이블리의 상사다. 직장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겪어본 모든 여성들은 라이블리가 느낀 불편함을 인지했을 것이고 터치를 피하기 위해 농담으로 상황을 넘기려는 그녀의 시도를 알아볼 것이다. 법정에서 증거로 제시하지 않고 언론을 통해 영상을 풀어버리는 건 대중을 조종하려는 부도덕한 농간이다. 이는 발도니 측의 라이블리를 향한 괴롭힘과 보복행위의 연장선이다. 그들이 언론 보도에 집중하는 동안 우린 법적 절차에 집중하고 있다. 법정에서 선서하에 답변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반응했습니다. 직후 라이블리 측은 지난 화요일 법원에 서한을 제출했습니다. 브라이언 프리드먼이 이끄는 발도니 측 변호사들이 라이블리와 남편 레이놀즈에 대한 괴롭힘과 보복성 미디어 캠페인을 하고 있으니 보호명령을 내려달라고 말이죠. 이건 브라이언 프리드먼의 공공연한 발언을 법적으로 제한해달라는 요청입니다. 반면에 브라이언 프리드먼은 다음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다음 소송 대상자로 라이블리의 홍보 담당자 레슬리 슬론을 지목했거든요. She'll definitely be sued. There's no question about that. I mean, it's just a matter of when and for what, and whether she's included with others or not. And frankly, you know, I'm not prepared to give up our legal strategy. But you can rest assured that based on the investigation we've done, the text messages we have, the receipts that'll go along with that complaint, she's dead in the water. 사실 썰을 유포하고 왜곡하고 없애고 이런 건 이 업계 홍보 담당자들이 늘 해오던 것인데 이 사건은 뭐가 특별한 걸까요? I think you'd have to ask Blake Lively and her people because they're the ones that started this case. And they started this case by claiming there was a smear campaign. And what I'm about to show everyone, frankly, are the receipts that show it's not a smear campaign. As a matter of fact, the smear campaign was started by Leslie Sloan and Stephanie Jones. And it's all right there for everyone to see. But we'll see what the documents actually say because that's what we have are documents. Documents actually don't lie. 정말 첨예하죠. 한 가지 재밌는 건요. 저스틴 발도니와 그의 변호사 브라이언 프리드먼은 과거에 악연이었던 적이 있다는 겁니다. 2019년에 나온 발도니 영화 중에 5 Feet Apart라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5 Feet라는 이름으로 개봉을 했는데요.
낭포성 섬유증을 가진 두 남녀의 로맨스를 다룬 영화였습니다. 그러다 돌연 2021년에 트래비스 플로렌스라는 낭포성 섬유증을 앓고 있던 남자가 브라이언 프리드먼과 팀을 짜고 발도니에게 소송을 때리면서 발도니가 3feet distance라는 내 대본을 기반으로 영화를 만들었고 내 아이디어를 훔쳤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됐을까요? 2022년 블룸버그지의 기사에 따르면 이 저작권 침해 소송은 LA 연방법원에서 기각됩니다. 플로렌스가 미처 몰랐던 발도니가 그 각본에서 모티브를 얻을 경로와 권한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브라이언은 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을 변호하면서 전 저스틴 발도니와 웨이 페어러가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전혀 잘못한 것도 책임도 없었죠. 이렇게 반대편에 있던 두 사람이 이제는 라이블리와 레이놀즈, 그의 팀과 법정 배틀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김효쾌가 추천하는 일본 영화 파문과 화제의 신작 검은 수녀들의 리뷰 특집들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영화들이 어땠는지 그 스토리와 특징, 제 감상도 보실 수 있겠고요. 파문은 예매권 이벤트를 진행 중이니 꼭 응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이 영상에서 다뤘던 백희나 작가 원작 토에이 애니메이션이 제작한 알사탕이 이번 아카데미상에 노미네이트 되었습니다. For Best Animated Short Film, the nominees are Magic Candy, 아직 못 보셨다면 영상 봐주시고요. 애니메이션 업계 최고의 명인들의 진심을 발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연휴네요.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 맛있는 명절 음식도 많이 드시고 김효쾌 채널도 자주 놀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김효쾌 K였습니다.